5월 9일. 이 날짜 하루 차이로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집주인은 콧대 높게 버티다가도 갑자기 가격을 1억 원이나 낮춰서라도 거래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통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특히 집이 2채 이상이신 분들,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정리 고민하시는 분들, 전세 놓은 집을 처분하려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은 마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 뉴스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난다. 연장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흐름이죠. 실제로 대통령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종료 시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은 또 흔들립니다. 팔아야 하나? 더 버텨야 하나? 전세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시청자분들, 이 영상에서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집을 팔 때 세금은 계약서 쓴 날보다 실제로 양도가 된 날이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보면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잔금 정리된 날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외로 잔금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5월 9일 전에 잔금 등기를 맞추려고 난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할게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남는 차익,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라는 건 집이 여러 채인 상태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원래 세율보다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무거워지냐?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추가로 가산이 붙는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가 더 붙고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는 형태예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퍼센트포인트가 더 붙는다는 말입니다. 그냥 조금 더 내는 정도가 아니라 구간에 따라 세금이 확 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는 이 이슈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딱 30초 만에 판단하는 방법. 두 번째로 해당된다면 5월 9일 전후로 무엇을 체크해야 손해를 줄이는지. 세 번째로 급하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실수들. 그리고 대안까지. 먼저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집이 2채 이상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과가 문제되는 건 보통 조정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 여부가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2채라도 지역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집 주소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해도 되고 정부나 지자체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예전에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겠지 하고 단정하는 거예요. 규제 지역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5월 9일 전까지 무조건 팔아야 하느냐? 여기서 불안해집니다. 나만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무조건 팔라는 영상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건 공포가 아니라 체크입니다. 집은 인생에서 제일 큰 자산일 때가 많고 급하게 팔면 가격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뉴스에 1억 원 낮춰 거래됐다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심리가 흔들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먼저 내 일정표부터 보세요. 이미 매수자가 있고 잔금일이 5월 초에 잡혀 있다. 그러면 체크할 게 단순합니다. 잔금일이 실제로 언제인지, 그리고 등기 접수는 언제 되는지, 이 두 날짜가 앞뒤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양도 시기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잔금 정리된 날이 기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예외로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잔금과 등기 날짜를 같이 보고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자가 없다, 팔까 말까 고민이다, 이런 분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바로 급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지금 안 팔면 세금 폭탄 나온다. 오늘 계약하자. 이렇게요. 그런데요. 세금은 무섭지만 계약은 더 무섭습니다. 계약금 받았다가 잔금 못 받으면 분쟁 생기고 급한 다음에 특약을 제대로 못 넣으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수 3가지를 딱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세금이 무서워서 계약을 서두르는 겁니다. 대안은 이거예요. 일단 내 상황에서 정말 중과 대상이 되는지 세무사나 세무상담을 통해 한번 계산을 받아보세요. 중과가 적용되는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이 뭔지, 이걸 알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세금은 느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잔금일과 등기일을 대충 넘기는 겁니다. 대안은 이거예요.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일정, 그리고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적어두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겪는 게 매수인이 대출이 늦어져서 잔금이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내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 중개사무소와 상의해서 잔금 지연 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같은 조항을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전세 세입자 있는 집을 급하게 팔면서 세입자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겁니다. 대안은 이거예요. 전세 계약 만기, 보증금 반환 일정, 이사 일정이 집 매매 일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먼저 정리하세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면 매수인이 전세를 승계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게 꼬이면 집은 팔았는데 보증금 못 돌려줘서 급하게 대출을 받는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가 걸려있는 집은 세금만 보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짚어볼게요. 그러면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괜찮냐? 아니면 잔금까지 끝내야 하냐? 원칙적으로는 양도시기 판단이 대금 청산일이라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잔금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 중에는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 별도 논의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리하면 계약일 기준으로 다루는 방식이 생길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제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정부 발표와 법령, 시행령 정리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략은 이겁니다. 내가 매도를 정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잔금과 등기까지 포함한 전체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고 동시에 최신 발표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을 팔았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 기한도 중요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양도가 됐다면 7월 말쯤까지 신고 납부가 연결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놓치면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도 일정과 함께 세금 신고 일정도 달력에 같이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 예시로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6세 김영자 어르신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경기도에 전세 준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때문에 경기로 집을 팔까 고민 중이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5월 9일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때 김영자 어르신이 바로 해야 할 건 집을 던지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 두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지, 매도하려는 집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대략 얼마인지, 이걸 세무상담 한 번으로 숫자로 잡으면 금매로 1억 원을 깎는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박상우 어르신은 이미 매수자와 얘기가 돼서 계약 직전입니다. 매수인이 말합니다. 계약은 빨리 하자, 잔금은 나중에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잔금입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정책 종료 시점과 겹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중개사와 함께 잔금 일정이 확실히 가능한지 대출 실행 가능성을 서류로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 지연 시 책임을 명확히 적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다시 잡아드릴게요.
집을 팔 때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책기한이 언급될 때는 공포로 금매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집의 지역과 내 잔금, 등기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미션 드릴게요. 지금 영상 끄지 마시고 휴대폰 메모장에 딱 2줄만 적어보세요. 내가 팔려고 하는 집의 잔금 예정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집 주소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이 2가지만 적어두면 앞으로 뉴스가 더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놓치기 쉬운 집 팔 때 필요 경비, 그리고 세금 줄이는 합법적인 적립 포인트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